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한 권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심지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바로 톰 아저씨 오두막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1852년이었는데요. 그보다 2년 전인 1850년에 미국을 그야말로 두 동강 낼 뻔한 도망 노예 단속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해리엇 비처 스토라는 작가가 바로 이 법에 저항하기 위해 쓴 소설이 바로 이 책인데, 이게 출간되자마자 정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킵니다. 아니, 어떻게 소설 한 편이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이 소설의 심장부에 있는 아주 강력하고 또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보시죠. 이야기는 켄터키에 있는 한 농장에서 시작돼요. 주인인 쉘비 씨는 사람은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빚더미에 앉아 있었죠. 지금 그는 아주 거칠어 보이는 노예상인 헤일리와 뭔가 심각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셀비 씨가 빚 때문에 내린 결정은 두 사람을 파는 거였습니다. 한 명은 누구에게나 신뢰받던 충직한 톰 아저씨,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제 겨우 5살인 어린아이 해리였죠. 그런데 이 대화를 어둠 속에서 우연히 엿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해리의 엄마인 일라이자였습니다. 아들이 자기 품에서 영원히 떼어져 팔려나갈 거란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세상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겠죠.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단 하나의 비극적인 거래 때문에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두 갈래의 길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택한 일라이자의 길, 다른 하나는 남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택한 톰의 길이죠. 소설의 혁신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일라이자는 정말 가슴 찢어지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들을 품에 꼭 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도망치기로 한 거죠. 그녀의 탈출 과정은 정말 숨막힐 정도예요. 칠흑 같은 밤, 절박한 선택으로 시작해서 노예 상인에게 끈질기게 쫓기죠. 그러다 거대한 장애물, 꽁꽁 얼어붙은 오하이오 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지죠. 바로 부서지는 얼음 조각들을 밟고 강을 건너는 기적 같은 도약입니다. 피투성이에다 완장이 지친 상태로 그녀는 마침내 자유의 땅인 오하이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한참 남아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을 만나게 됩니다. 강둑에서 그녀를 끌어준 사람, 자기가 찬송했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녀를 숨겨준 상원의원, 그리고 마침내 남편과 다시 만나게 해준 지하 조직의 사람들까지. 이들은 바로 노예 해방을 위해 목숨을 걸고 운영됐던 비밀 네트워크, 지하철도의 일원들이었습니다. 자, 그게 일라이자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톰의 길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그의 이야기는 일라이자의 이야기와 아주 강력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톰은 도망치지 않는 걸 선택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도망가면 주인인 셜비 씨가 빚을 갚기 위해 농장의 다른 노예들을 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지키려는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그 순간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주인집의 어린 아들 조지가 울면서 약속을 합니다. 꼭 어른이 돼서 아저씨를 다시 살아오겠다고요. 그러면서 희망의 징표로 끈에 꿰인 1달러짜리 동전을 톰의 목에 걸어주죠. 톰이 배를 타고 남부로 가는 여정은 노예제도의 참혹한 현실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마주하는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아기가 자는 사이에 팔려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인이 절망에 빠져 강물에 몸을 던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가족의 유대를 이렇게 무참히 파괴하는 것, 이게 바로 노예제도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톰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가 물에 빠진 한 어린 소녀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 아이의 이름은 에바 세인트 클레어.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죠. 에바는 아빠를 졸라서 자기를 구해준 톰 아저씨를 사달라고 해요. 딸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는 감사의 표시로 톰을 사들이는데요. 놀랍게도 보통 가격의 2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뉴올리언스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갈래의 길이 생긴 거죠. 소설은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이 어떻게 아주 강력하면서도 서로 다른 결말을 향해 가는지를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이 소설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대조 말이죠. 일라이자는 행동을 통해 캐나다에서 육체적인 자유를 쟁취합니다. 이건 적극적인 저항이죠. 반면에 톰의 여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희생, 즉 수동적 저항을 통한 순교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서 혹시 그 약속 기억나세요? 어른이 된 조지 쉘비가 마침내 톰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톰의 이름으로 고향 농장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던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죠. 조지 실비의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자유를 위해 누군가가 치러야 했던 숭고한 대가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뜻이죠. 톰의 희생은 결국 모두를 위한 자유의 씨앗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네, 바꿀 수 있다고요. 이 소설은 비인간적인 노예제도라는 것에 처음으로 인간의 얼굴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죠. 하나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셈입니다.